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비금속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금속에 기역자 들어가면 안 돼? 안 돼요. 금속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오로지 무엇으로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비금속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금속 원소들은 13쪽에서부터 몇 쪽까지 있는데 18쪽까지 있지만 18쪽은 참여하지 않고요. 그쵸? 17쪽까지 13쪽에서 17쪽까지 선생님 아까 16쪽 17쪽 이온결합이라면서 이온결합도 할 수 있고 걔네들 무슨 결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유결합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온결합 한다고 해서 공유결합 못하는 법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할 건데 비금속 원소들의 경우에는 원래는 전자를 얻으면 좋겠지만 얻지는 못하는 거니까 서로 전자를 내가 하나 내놓으면 얘도 몇 개 내놔야 돼? 하나. 내가 3개 내놓으면 얘도 3개 내놔야 돼요. 공정거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이제 내놓게 되는데 물론 좀 이따가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하고 마찬가지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건데 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네들도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고자 한다라고 보실 수 있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되고 싶겠습니까? 2개가 되고 싶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전자 하나 놓고 또 다른 수소 하나랑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누구의 전자 배치를 하게 될 거고요? 헬륨의 전자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하나씩 내놔서 전자쌍이 한 쌍이 둘 사이에 있어요. 이런 거는 무슨 결합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 단일 결합이라는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누구도 있을 거고요. F2, Cl2, Br2, I2. 그 다음에 얘네들이 수소하고 결합을 한 HF, HCl, HBr, HI 얘네들 전부 다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겠어요? 단일 결합을 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렇게 계산을 좀 해서 봐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O2가 있습니다. O2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겠어요? 얘네들은 첫 번째 산소의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 전자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몇 개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2개. 그래가지고 2개씩 일단 짝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2개를 여기다 내놔요. 그러면 저쪽에서 온 산소도 여기다 전자 몇 개를 놓고 2개를 놓고 자기의 나머지 4개를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얘네들 보시게 되면 요 사이에 전자쌍이 몇 쌍이 됐어요? 2쌍이 됐어요. 그쵸? 항상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은 항상 2개가 한 쌍입니다. 2개가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몇 쌍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야? 2쌍. 그래서 공유 전자쌍은 몇 개야? 라고 하게 되면 공유 전자쌍은 몇 개야? 라고 하면은 2개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 되는 거고요? 공유 전자쌍이 얘네들은 다들 한 쌍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단일 결합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 있으니까 2쌍이 있으니까 얘네들 무슨 결합이라고 하게 되는 거겠어요? 이중결합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산소의 경우에는 최외곽이 8개가 됐고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구의 전자 배치를 하게 되어 있다? 네온. 얘도 누구의 전자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쟤네들뿐만 아니라 CO2도 한 번만 볼게요. CO2를 보시면 탄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가 있고요? 4개. 산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6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필요하고 4개가 필요하고 얘는 몇 개가 필요해요? 2개 필요한 애가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탄소가 가운데 있을 거고 양쪽에 산소를 몇 개씩 놓고 하나씩 놓고 둘이랑 다들 몇 쌍의 공유결합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2쌍의 공유결합을 하면 된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제가 다시 얘네들을 이걸로 표현해보면 탄소 주위에 전자 4개 있어야 되는데 최외곽에 그걸 2개씩 이렇게 양쪽에다 놓을 거고요. 산소가 얘가 2개 내놨으니까 나도 몇 개?
2개. 그리고 나머지 4개 이렇게 쓸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2개 놓고 나머지 4개 이렇게 놓을 거란 얘기야. 자, 이중결합이에요. 얘네들도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이라고요? 이중결합을 한 애가 몇 개가 있어요? 이중결합이 몇 개야? 2개야. 그럼 무슨 결합이야? 그냥 이중결합이에요. 저거 사중결합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H2O. H2O도 최외곽에 일단 수소는 전자가 몇 개씩이 필요해요? 하나씩이 필요한 애가 2개가 있고요. 산소는 몇 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해요. 얘는 2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자기 거 전자 6개 중에 2개의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죠? 그럼 여기 누가 와서 앉는 거야? 수소가 와서 하나씩 이렇게 앉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얘네들 무슨 결합을 하고 있고요? 단일 결합이 몇 개 있어요? 2개.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결합? 그냥 단일 결합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도 항상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일 결합이라고 하셔야 돼요. 단일 결합이 2개건 3개건 4개건 무조건 그냥 단일 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어요?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수소는 누구의 전자 배치를 하고 있고요? 헬륨의 전자 배치하고 있고요. 산소는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겠어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에 NH3 같은 것도 볼까요? NH3는 질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5개예요. 맞아요? 7번이니까, 그치?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야. 몇 개가 부족해? 3개가 부족해. 그 3개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거를 누구로 얻으려고 하는 거야? 수소로 얻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 둘 놓고 수소 올 자리 3자리 비워 놓는 거죠. 그럼 여기에 각각 누가 와서 붙으면 되는 거고요. 수소가 와서 붙으면 되겠죠. 역시 수소는 누구의 전자 배치? 헬륨. 질소는 누구의 전자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되겠고, 무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일 결합으로 몇 개 이루어져 있어요?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학교에서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한다면, 자, 얘는 여기는 공유를 했죠. 그럼 나머지들은 다 뭐야? 비공유야. 지 혼자 갖고 있는 건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전자쌍은 전자 몇 개를 한 쌍이라고 한다고? 2개를 한 쌍. 그럼 비공유 전자쌍은 얘는 하나, 둘, 여기 몇 개? 셋, 넷.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 있는 거예요? 4쌍.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얘는 비공유 전자쌍 몇 쌍 있겠어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비공유 전자쌍 몇 쌍? 4쌍.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 몇 쌍 있는 거야? 2쌍 있는 거죠. 맞아요? 안에 있는 건 하는 거 아니야. 바깥에 있는 것만 하는 거야. 얘네들도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 있게 되는 거겠어요? 1쌍.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N2를 한번 볼까요? 질소는 3개가 부족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질소도 3개 부족하니까 여기다 몇 개를 놓을 거야? 3개를 놓고 나머지 2개는 보통 여기다가 그려요. 왜? 전자들끼리도 서로 좋아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치? 그러면 저쪽에서 온 질소도 여기다 전자 몇 개를 놓을 거고 3개를 놓을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전자쌍이 몇 쌍이 됐어요? 3쌍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 됐다고요? 3쌍. 그래서 얘네들 무슨 결합이라고 표현을 한다? 3중 결합이에요. 단일 결합, 2중 결합, 3중 결합 중에서 누가 가장 강하겠어요? 3중 결합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가장 강한 결합이에요. 가장 강한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잘 끊어질 거야, 안 끊어질 거야? 안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성이 크다, 작다? 반응성이 작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오케이? 저기 끊어져야 저 질소가 다른 애랑 반응을 하지. 이게 끊어져야 질소 나뉘면서 다른 애들이랑 반응할 텐데 쟤네가 되게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잘 끊어질 수가 없잖아. 그럼 다른 것들이 와봤자 반응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거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둘이 안 끊어지기 때문에 반응성이 없는 거예요. 3중 결합이 강해서. 되겠어? 물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긴 하죠. 얘도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을 거고. 네온. 얘도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어? 네온. 근데 그거는 그거고 얘네들이 반응성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비활성 전자 배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무슨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3중 결합으로 인해서 반응성이 작다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공유 결합에는 단일 결합, 2중 결합, 3중 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되겠어요?
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것도 이제 좀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뭐, 안 하셨어도 가끔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산화탄소가 있다? 일산화탄소야 진짜 C5야. 그럼 얘네들도 무슨 결합해야 돼? 공유결합해야 돼. 공유결합해야 되지. 비금속이니까, 그치? 근데 탄소는 몇 개가 부족해? 4개가 부족해. 산소는 몇 개가 부족해? 2개가 부족해. 그러면 서로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2개만 내놓고 얘가 2개만 내놓을까? 그러면 얘네들은 산소는 안정해질 수 있는데 탄소는 안정해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탄소가 자기가 산소가 필요한 건 몇 개래? 2개. 그러니까 2개 여기다 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반대편에다 갖다 놔. 그러면 산소가 왔다? 산소는 얘가 몇 개가 부족하대? 산소는 탄소가 몇 개 부족하대? 4개 부족하다니까 자기가 몇 개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4개 놔요. 그리고 나머지 2개를 여기다 놓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그럼 몇 쌍이에요? 3쌍이에요. 그쵸? 3쌍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결합이 되는 거예요? 3중 결합이에요. 되겠어? 그럼 3중 결합이면 강하겠어? 약하겠어? 강해. 강하긴 강해. 근데 어떠냐면 일산화탄소는 강하긴 강해요. 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강하긴 강한데 공정이야? 불공정이야? 불공정이야. 그러니까 불공정하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산소 입장에서는 별로 짜증나잖아. 쟨 나 2개밖에 안 주는데 난 4개 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처에 산소 하나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응을 빨리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제 그것까지는 안 하신다 하더라도 얘네 사이에도 무슨 결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3중 결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체크를 그냥 한 번만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생겼는데, 그러면 봐봐라. 아까 이온결합은 이온이 만들어지면서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뭔가를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온결합은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해서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또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 공유결합 물질들의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공유결합 물질은 특정한 수의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분자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산화탄소면 탄소 하나에 무조건 산소 몇 개만 결합해? 2개만 결합해. 그럼 봐봐라. 이 탄소의 입장에서는 이 2개의 산소 어때? 너무 소중하지. 쟤네들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합은 어떻게 써야 되게? 강하기는 할 거예요. 되겠어요? 자, 특정한 수의 원자가 결합을 해서 분자가 이루어져요. 즉 원자 간의 인력은, 여기 안에 있는 원자 간의 인력은 매우 어떨 거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매우 강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자끼리 인력은. 그래서 그 원자 간의 인력으로 바로 뭘 만들어냈어? 분자를 만들어냈어. 그런데 but 분자 간의 인력은 강할까 약할까? 분자 간의 인력은 꽤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은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분자들끼리는 잘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내 분자가 있어. 이 안에서는 졸라 강해. 승혁이 분자가 있어. 승혁이 안에서는 졸라 어떤 거야? 강해. 근데 나하고 승혁이 사이는 그다지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누가 조금만 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이? 괜찮아. 나 쟤 없어도 돼가 돼버릴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은 꽤 약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떤 편이다라고 하는 거?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들은 대부분이 무슨 상태라고 했었지만 고체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이온들끼리 다 지들끼리 다 꽁꽁꽁꽁꽁꽁 뭉쳐 있으니까. 그치?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무슨 상태나? 액체 상태나 그 다음에
기체 상태로 많이 존재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보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전부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이라는 표현이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일단 얘기를 갖다 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분자라고 하는 아이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예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야? 중성이야. 없거나 잃지를 않았거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잘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요. 자, 그래서 분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체나 혹은 무슨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전기 전도성이 둘 다 없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에서 없었지. 근데 뭐에서 있었어? 액체나 수용액에서 있었어.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나 액체에서 전부 전기 전도성이 있어 없어? 없어. 얘네들은 왜 없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대답은 이거예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무엇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고체나 액체에서의 예외가 아니에요. 수용액. 여기다가 제가 하나를 덧붙인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 잘 안 녹는 것도 있어요. 잘 녹는 것도 있고 잘 안 녹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대부분이 잘 녹아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 잘 녹는 것도 있고 잘 녹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녹는 걸로 암기를 좀 해놓고 계셔야 되는 거, 잘 녹는 걸로 아까 했었던 HCl 그 다음에 NH3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은 물에는 어떻다는 얘기야? 잘 녹아요. 되겠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고체 상태일 때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일 때도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자, 그런데 전기 전도성 얘기하다가 갑자기 갔잖아요. 수용액 상태에서도 대부분은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전기가 안 통해요. 왜? 전기적으로 중성인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녹는 애, 전기 통하는 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통하는 아이의 얘가 누구겠어? HCl과 NH3 수용액은 뭐가 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전기가 통한다. 왜 통하느냐? HCl과 NH3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온화가 돼요. 그렇다고 이온결합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에 되게 대표적 왜 저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뭐 2학년 때 화학 1을 배우신다던가 그럼 그때 가서는 이제 약간 설명이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요 정도로만. 하지만 착각은 하시면 안 되는 게 얘네들 이온결합은 아니다. 물에 녹았을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되겠어요? 하나의 또 다른 예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누구? 흑연. 흑연은 전기가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이아몬드는 안 돼요. 흑연은 가능해요.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 아이들, 고체 상태에서 누가 통할 수 있고? 흑연. 수용액 상태에서 누구인 아이들? HCl과 NH3. 흑연은 왜 통하니는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HCl과 NH3는 왜 통해?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물에 녹았을 때 무엇이 되기 때문에? 이온화가 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얘기들을 좀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얘네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분자. 그래서 분자 안에서 원자들끼리의 인력은 되게 강하지만 분자들끼리의 인력은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되었니? 그래서 이것이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뭐 공유결합 물질들 각각의 성질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저기 뭐야
뭐 N2가 뭐 과자의 충전 기체고 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될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먼저 하시죠.